네, 두 번째 안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은 알래스카 LNG 관련 섹터였는데요. 이 뒤를 이을 두 번째 섹터는 어떤 건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입니다. 이에 대한 한 줄 평, 트럼프 추진력이 돋보이는 테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 돋보여도 너무 돋보이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미국과 광물 협정 입장을 최종 확정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미국과의 광물 협정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최종 입장이 확정됐습니다. 이 협상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측은 이 협상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에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협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을 주목해 봐야겠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27조 원 규모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 국토교통부는 올해 약 27조 원 규모의 재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위해서 초기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특히 HD 현대건설기계는 추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작업에 계획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러우 전쟁 종전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30일간의 휴전안에 대해서 특별한 찬성 입장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그 이유는 뭘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미국과 러시아 10일 이스탄불서 2차 협의를 시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협의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 핵심 의제는 외교 공관의 업무 정상화인데요. 러시아와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서로의 외교관을 추방했고 그래서 이런 외교 관계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협의 의제에는 우크라이나 문제는 또 포함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협의가 러우 전쟁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특징주들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1% 급등했는데요.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상위 종목에는 대양전기공업과 현대코퍼레이션이 각각 8%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상위 종목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과연 매니저들이 고른 탑픽 종목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면서 늘 느끼지만 송률 매니저는 좀 보법이 다른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좀 앞서가는 전략을 내세워 주신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재건을 바라보자. 일단 말 한마디 한마디에 워낙 영향력이 있는 인물 바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뱉어놓은 말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주시하자 이 전략인 건가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시절에 뭐라고 했죠? 자기가 당선되면 24시간에 끝낸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냥 쇼맨십인 것 같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광물협정에 대한 거를 개정안에 보냈습니다. 원래 2월 28일 날에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 싸우면서 끝났죠. 그러고서는 3월 28일 날 미국에서 다시 개정안을 보내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조만간 방문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발표한 게 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27조 원 규모 재건을 시작을 하겠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또 세계은행에서 추산하기로는 직접 피해액이 260조고 향후 10년 동안 복원에 들어가는 돈이 770조다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요. 너무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민관이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랑. 그래서 실체가 있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작년 11월 달 그리고 올해 1월에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한 종목씩 들었는데
말씀드렸는데 정말 잘 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큰 기대감은 없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더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저점 분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하고 러시아 이스탄불 협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국 관계, 외교 공관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종전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체가 있는 기업을 강조한 이유, 3월을 넘기지 못한 우크라 재건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가지고 온 탑픽은 무엇일지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SY스틸텍, HD, 현대건설기계, 우크라 재건을 얘기할 때 한 번씩 나오는 종목들입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SY가 아니고 SY스틸텍을 선정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네, 사실 SY도 좋고 SY스틸텍도 좋은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는 SY스틸텍이 조금 더 이 반등의 탄력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 일단 SY스틸텍 말씀드리겠고요. 기업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쨌든 자재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재건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이죠. 지금 보게 되시면 웬만한 공항, 철도, 도로 웬만한 것들이 다 부서져 있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서 인프라를 다져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인프라의 핵심인 자재 관련된 기업인 SY 그리고 SY스틸텍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Y스틸텍 같은 경우는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전문 제조 업체예요. 데크플레이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말씀드려서 인프라 구축할 때 바닥을 다지는 자재인데 이전에 사용하던 기존 합판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고강도 경량 자재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좋은데 경량 가볍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재건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속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자재를 다루는 기업이다. SY스틸텍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아까 송열 매니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전에 보시게 되면 이 모회사 SY 같은 경우에도 코오롱 글로벌과 함께 재건 사업에 대한 MOU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추가 수주로 들어갈 수 있는 전투전이라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는 만약 재건 사업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다시 한번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 그러면 SY스틸텍은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셨으면 좋겠고 최근에도 이제 좀 그 관세의 우려 때문에 잠잠해지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시장을 보는 흐름상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기 시작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꺼낼 겁니다. 왜? 끝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푸틴과 그리고 젤렌스키와 서로 이야기시켜서 휴전을 시켰어야 되는데 끝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사업인데 끝내지 못했다? 그럼 관세 얘기 끝나면 무조건 이 휴전, 종전에 대한 이야기 중심 잡고 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눌려있는 일부 종목들,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눌려있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런 수혜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미리 선점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하지만 크게 보면 건설이고 건설 그러면 쪽은 어떤가 하고 보면 사실 증권사 쪽에서 여러 좋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가 관세 때문에 조금 휘청했단 말이죠. 하지만 또 대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건설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은데 자, HD 현대건설기계를 꼽아 오셨습니다. 와, 재건 테마 오랜만에 가져왔는데 댓글창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기계밖에 없다 댓글 잘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실체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에서 1위 랭크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 해봐야 연간 1,500대 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뭡니까? 실체가 있다라는 데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크라이나 민관이랑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HD 현대건설기계고요. 작년 4월에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직접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건설기계 수요를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려고 논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또 너무 좋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3조 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눌림목 구간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까지 선정 이유 들어봤고요. 이제는 가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 먼저 SY스틸텍 올해 초만 하더라도 8,9천 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4,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반등한다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요? 일단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또 1차 목표가로 잡아드릴 거예요. 일단 5,800원 부근을 좀 잡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시장에 대한 모멘텀
훼손되지 않았고 재건에 대한 재료는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이제 관세 우려, 그러니까 시장의 툼에 의해서 밀린 자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1차 목표가로 좀 더 길게 잡기보다는 5,800원 부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그 하단입니다. 아까랑 비슷한 흐름이죠. 시장의 흐름에 의해 투매로 밀렸던 자리 4,200원 손절가 잡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차근차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200원입니다. 자, 다음 HD 현대건설 기계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예, 오늘 깔끔하게 6만 원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7만 원대입니다. 앞전에 저항 매물대 역할했던 구간인데요. 지금 이 구간은 62평선도 같이 상존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원 깔끔하죠.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적 발표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4명의 매니저가 함께합니다. 실적 발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어떤지 함께 볼까요? 자, 오늘 함께하는 송률 성하준 매니저는 46% 나타내고 있고요. 두 팀 간의 격차가 어느덧 세 자리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다음은 개인별 기여도입니다. 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하준 송률 매니저가 아쉽지만 아직은 3위, 4위입니다. 24%와 22% 나타내고 있고요. 앞서 따라잡아야 할 두 매니저는 80%를 넘긴 상황입니다. 자, 뭐 초반이긴 한데요. 수익률 차이가 조금 나고는 있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좀 시기적인 흐름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또한 이제 월수팀의 또 전략이고 또 운이니까 그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할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시장이 진정되고 미래를 내다보고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잡아가기 위한 종목들이 빛을 볼 시기가 이번에 조금씩 좀 잡혀갈 수 있는 분위기 나올 테니까 충분히 반등 성공할 수 있다. 화목팀 화이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뭐 리뷰할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저는 이스트 소프트를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시장 열심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스트 소프트의 자회사 이스트 에이드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그렇죠. 보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정책주의 흐름으로 조금씩 보셔야 돼요. 놓치기 전에 보셔야 되는 게 이 AI 강국위원회 출범 이거는 꼭 민주당만의 정책이 아닙니다.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조국혁신당도 이 AI 강국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AI 강국위원회에 참여했던 뭐 크라우드웍스라든가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주요 기업들이 이 정책 수혜주로 연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일자리, 뭐 저출산 정책 이런 종목들의 시세 분출은 어느 정도 끝이 났으니까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종목인 이 이스트 소프트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한 채 한번 홀딩하고 목표가 달성 한번 도전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송률 매니저님 지금 좀 낯선 순위예요. 4위인데 지금 앞서 따라잡아야 할 매니저들이 80%를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꼴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성하준 매니저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오션 여러분들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너무 많습니다. 뭐 조선과 MRO 모멘텀 당연한 건데 지금 최근에 나온 내용이 이제 필리핀에서 수빅 조선소라고 있습니다. 이 수빅 조선소가 매물로 나왔거든요. 또 붙었어요. HD 현대랑 하나오션 또 붙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매각 금액 한 5천억 정도 보고 있는데 이 조선소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시아 쪽에 있는 미 해군 MRO를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조선소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해외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에 유증에 참여한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볼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남은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 종목들이 또 힘을 내줘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창구 그리고 무료 방송 얘기를 해주셔야겠는데요. 먼저 성하준 매니저님. 네. 방송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마치 90일간의 관세 사이클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바로 이어지는 8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MBN골드 성하준 또는 성하준 검색하시면 제가 얼굴 바짝 들이대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1시간 정도 함께 하시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분석에 했던 얘기를 인용을 해주셨는데 그럼 송률 매니저님이 느끼시기에는 방송이 짧은가요? 길죠? 예, 깁니다. 예. 예.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요즘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훔쳐보면서 번역을 또 이제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 다양한 정보 올려뒀습니다.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에서 송률 함께 검색해 주시고요. 저희 프로그램명 도전 템베거도 검색하시면 좋은 정보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주총회에서 준비된 순서는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인간과 AI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신의 한수 함께 하시죠.